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또 우리 제천시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제천을 위해서 저는 오늘 제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확정하고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7기는 제천시가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현재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행정교육을 위해서 2월 한 달 동안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는 시정 공간 호소들을 추진한 결과 많은 분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시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제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오늘 지역 주요 혼란 사업에 대하여 다리 사업별로 진행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동명초 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구동명초 부지는 침체된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거점 공간입니다. 그동안 임시주차장과 박달가요제, 한방바이오 박람회, 제천의병제, 야외 스케이트장 등 그리고 겨울왕국 페스티벌까지 중요 축제장으로 활용하면서 스스로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총 17,233평방미터, 평으로 5,212평입니다. 그 부지에 예술의 전당 2,970평방미터, 또 지역과 대학의 협력 상징인 상생 캠퍼스 1,260평방미터, 평수는 38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10,000평방미터, 평수로는 3,003평 정도 됩니다. 요거를 광장으로 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숲과 바람이 어우러지는 휴식처로 산책과 공연을 즐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조성 등 시민광장으로 어두운 도심을 밝히는 랜드마크로 사람들이 와글와글대는 생동감 넘치는 도심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여기가 동명초등학교 정문이 여기가 정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술의 전당을 입지하고 상생 캠퍼스를 이쪽 지역에 집어넣고 기존에 있는 나무들 뽑아다가 이쪽 공간에 도시숲을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탁구장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쓰느냐 아니면 철거하냐는 좀 주민총회 또 주민 여론 수료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과 상생 캠퍼스와 이 앞에 시민 광장을 만들어서 이 광장은 기존에 하던 대로 각종 시민 이벤트, 또 박달가요제, 국제음악영화제, 또 겨울에는 또 뭐 스케이트장 이런 다양한 용도로 시민이 같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이쪽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20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파서 물론 예술의 전당에 필요한 주차수는 176대입니다만 가능한 한 300대까지 200대 이상의 지하 주차장을 건립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오로지 예술의 전당과 상생 캠퍼스와 광장의 개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구상을 말씀드립니다. 예술의 전당 적정 규모 산정은 지역 인구와 공연 상황,
기존 문화회관 좌석 이용률 등을 종합 고려해서 당초 계획인 1200석에서 축소한 800석 규모의 공공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예술의 전당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하루빨리 수준 높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까지 구 동명초로 불리우던 이름을 대신할 역사와 스토리가 담겨있는 대중성 있는 명칭 용어도 바로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3월 1일자 수시 인사에 예술의 전당 건립 팀을 이미 구성하였고 바로 디자인 현상 공모 착수로 구체적인 건립 계획안과 실시 설계가 진행되면 시민 설명회를 갖고 여러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대원교육재단과 세부 시설 조성 협의로 규모와 필요 시설, 관리 방안 및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경 세명도 상생 캠퍼스와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동시에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지난달 정부 공모 사업으로 신청되어 전국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해 어제 오후에 우리 제천시가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7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2,950평방미터, 평수로는 890평 규모로 국제 규격의 50m 팔레인, 수영장, 또 워킹풀, 헬스장, 소규모 체육관,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물을 갖춘 시민편의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구 동명초 부지 1260평방미터, 평수는 380.33평입니다. 와 세명대학교 인근 15필지 23,769평방미터, 평수로는 7,190.3평의 감정평가를 거쳐 교환 협의를 완료하였고 의회와 협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시내 생활권 근접지에 시유지가 전혀 없어 매번 공모사업 신청 시 부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근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약 18,000평방미터 이상의 잔여 부지는 정부의 생활 SOC 공모사업, 공공기관 및 체육문화시설 유치부지로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보여주시죠. 현재 이 지역은 대원대학교와 세명대학교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 7,190평을 지금 세명대와 교환해서 저희 상반기중으로 교환이 완료되고 이 지역에 총 392평 규모의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주로 생활 밀착형 SOC 산업의 적극 공모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입지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 수영장에 대한 시민 요구는 굉장히 비등한 상태인데 이 사업 빨리 추진해서 조수관실 내에 실내 수영 왕복토로 이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자치연수원의 2월 초 도내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표하였으며 저희 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천시 동북부 즉 신배동 지역의 유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지사님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제안한 부지는 우수한 시내 접근성과 어울리는 체육센터, 신백체육공원, 힐링 산책로 등 탁월한 연계 교육시설과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발전 촉진과 태백선 이설로 인한 제천시 동북부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지사님께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6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연수원 건립은 충북도와 보조를 맞춰 인허가, 토지 매입비 분담, 전담 지원팀 신설 등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매년 1만여 명에 달하는 연수생 방문이 반드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시를 위한 긍정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2월 22일 충북도 이시종 지사님을 찾아뵙고 예술의 전당 건립 및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을 포함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드린 자리에서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지사님께서도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에 걸맞는 저희 시만의 성장 전략과 작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밀접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일체로 공직자는 지난 8개월간 수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다소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도심 겨울축제로 제베리아의 외진이 몰려들고 시내가 젊어지는 제천만의 특화된 겨울축제의 성공 기운을 다 함께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 현안 사업인 예술의 전당 건립, 자치연수원 이전,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방향에 대하여 먼 장래를 위해 깊은 고민이 해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고 운연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인근의 왕국을 목표로 신속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민위본 즉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시민과 제천시를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더욱 진취적으로 제천의 미래 100년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과 일천여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 전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하고 웃는 시민이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허심탄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술의 전당 건립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왜 800석으로 결정이 됐으며 지난 일요일 날 그 경상북도 안동 예술의 전당을 현장 그 취재를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1200석 규모 대공연장, 소공연장 이렇게 두 군데가 나뉘어져 있고 지하에는 볼링센터, 그 다음에 뭐 테니스장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왕 제천시에서 하는 그 일인데 물론 뭐 인구는 안동이 조금 17만 도시고 여기는 14만 도시고 한 3만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이왕 하는 거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왜 800석으로 하며 좀 더 규모 있게 할 수 없었는가. 물론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은 앞으로 후세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예술에 관한 어떤 터전을 원만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그 절호의 기회를 조금 도외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제천 문화예술의 전당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200석까지 늘어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예술의 전당 자석에 대한 그 어떤 그 통계치 어떤 그런 산수치가 있습니다. 제천시 인구 14만 규모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한 690에서 700석이 적당하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이걸 떠나서 1200석으로 갔을 때 지금 예산을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의 전당만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금 도비 200억, 또 국비 20억, 시비 200억, 이래서 420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1200석에 갔을 때는 무려 8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천시 재정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굳이 따지자면 지금 원주가 인구가 거의 40만 육박하는데 문화예술의 전당 자석은 1000석입니다. 또 충주가 1200석을 계획을 했지만 지금 충주 문화예술의 전당도 1200석이 지금 안 되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였을 때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문제가 남는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을 서공영장의 개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의 전당을 부숴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하선동 일원의 공동화 도시공동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존의 문화회관을 소공영장과 학생들 또 유치원생 어린이집 애들 공전장으로 활용하면서 문화예술의 전당은 800석 규모로 갔을 때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운영비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화예술의 전당을 제천에 실제 맞게끔 짐으로써 연간 한 30억 정도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최소한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1년 또는 2년에 800석, 1200석을 채우는 공연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1200석을 만들어서 지금 문화예술의 전당이 560석인데 문화예술의 전당을 꽉 채우는 이벤트, 우리 공연이 1년에 한두 건도 안 됩니다. 저번에 그 빈 소년 합창단 정도 왔을 때 꽉 챕니다. 그게 560석입니다. 그런데 그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공연을 1년 360을 할 텐데 주로 600석만 쳐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600석을 텅 빈 상태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800석으로 가서 물론 때에 따라서 1, 2년 만에 한두 번씩은 800석이 만석이 돼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도 1200석을 유지함으로써 드는 비용이나 운영비용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제천만의 문화예술 전당 자석은 800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행정자치부 투용자 심사에서 제천 문화예술 전당은 승인이 났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 조건부 승인이 뭐냐, 내용이 자석을 800석 이하로 줄여라라는 조건하에서 예술전당 건립 승인이 투용자 심사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00석으로 갔을 경우에는 다시 추진자 심사를 받아서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제가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천시장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800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 건립 구상도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그 충청북도하고 그 관계, 그다음에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앞으로 그 사업 기간을 얘기하셨는데요. 올해부터 3년간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얘기를 좀.
예. 그 문화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 이제 또 우리는 도비 200억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지사님과 완벽하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뭐 얘기할 사람 아니면 도에서 아마 추경에 우리 예전에는 거기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성립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말을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상당한 액수를 지금 반영하고 일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그리고 저는 올해 시설계 모든 스탠바이를 하고 내년 2020년, 2021년에 해서 2년 동안 이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추진해서 최소한 저는 제 임기 중에 하겠다. 문화예술의 대관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1년까지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홍철 기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이시종 지사의 구상은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 그 다음에 이상천 시장님의 구상은 세명대학교 정문 쪽에 있는 부지 쪽이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좀 결정된 가장 큰 이유가 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이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로 들어섰을 때 일대의 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좀 체증이 될 것 같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구상도 있으신지. 예. 당초 제가 선거 전에 이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도심은 대학으로, 대학은 도심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상생 캠퍼스를 동명초등에 지면서 예술 전당은 외곽으로 빼겠다라는 구상안을 말씀드렸고, 그런 여러 물론 도에서 좀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상생 캠퍼스만은 반드시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은 동명초등학교에 입지를 하면 도심 공동화방지 또는 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라는 긍정 효과를 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확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도 박달가요제, 특히 박달가요제가 근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박달가요제는 어디서 했냐면 요 정도, 그러니까 약간 격이 몇 층이 있잖아요. 그게 2,000평입니다. 밑에가 3,000평입니다. 제 얘기는 2,000평에서 10,000명이 모이는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을 넣으면서 상생 캠퍼스와 예술의 전당 나머지 부지가 3,003평이라는 부지가 나옵니다. 광장의 부지가. 여기에 모든 광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1, 2, 3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것 자체가 도심 활성화에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동의를 했고요. 또 하나 숙제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방자치단체가 도의 의견을 거슬러서 이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도에 따라가면서 저는 자치연수원과 국민체육센터를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득의 장사를 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마음속 깊이 아주 잘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치연수원을 얻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치연수원은 오는 걸로 확실히 좀 확정이 되는 건지. 그 자치연수원은 일단 저도 제천시장이잖아요. 지사님이시고 어느 정도 공감된 분명히 뭐 확실한 거고, 다만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중인 상황에서 지사님도 뭐 이렇게 걸로 확정을 해라고 제가 발표할 입장이 아닌 거지만, 아까 저기 그 기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암묵적 동의 내지는 공감대 뭐 이런 거는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바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그걸 받고 이런 개념으로. 아니 이거는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시장으로서 저는 분명히 그런 개념도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보도를 좀 해줄 때는 내가 또 저도 혼나니까 좀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천에서 지금 1, 2, 3 특히 신병영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천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좀 아파트를
부결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상 인구가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외형만 계속 확장되는 것에 대해 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신백동에 개발 태백선 이설대에서 개발 수용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분명히 오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뺏어다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연승이라는 아주 큰 외생면수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건 어디로 가야 되겠냐? 저는 100% 신백동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계속 얘기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신백동으로 어느 정도 부심점을 잡은 것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일을 제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의 전당 때도 뭐 같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국민체육센터도 7월병이면은 도심하고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공모에 그 문체부 공모에 응모할 때부터 부지를 세명대 그 부지로 찍어서 신청을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토 협약을 할 때도 그 거기를 예술의 전당을 주려고 대토를 하셨던 건가요? 그럼 둘 다 가능성을 보고 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술의 전당을 빼놓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술 정당을 추구할 때 이런 안을 제의안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분명히. 그리고 아까 세명대학교를 외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옛날에 우리가 체육관, 칠레체육관 또는 저기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지어졌을 때도 공인시의 외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지금 수영장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차를 갖고 있습니다. 또 셔틀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넉넉한 주차 공간, 보다 나은 시설에서 외곽 이전은 저는 이건 도심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체육시설은 특히 체육시설 같은 거는 외곽으로 빠져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송악에 지금 야구장 짓잖아요. 시민야구장 짓는데 그렇게 한 10,000평 이상 되는 걸 어디서 도심에서 구하나요? 천성 외곽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지금 7,190평은 지금 390평 올림픽 지금 체육센터 만들잖아요. 나머지도 그런 생활 밀착형 애수시설을 체육 애수시설이 있으면 계속 입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천의 인구의 13%가 대학생이고 대학을 무시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저는 대학과 시가 상생하고 같이 발전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저는 약간 떨어져 있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불편의 손해보다 조금 이걸 외곽으로 이전해서 느끼는 어떤 제천시 전체의 편익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득이 많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지금 해명대 인근 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지금 해명대 그 7월동에서 들어가는 해명대 그 정문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물 있잖아요. 네, 예. 그 안쪽 부지죠? 아닙니다. 세명대와 대원대 있잖아요. 세명대 우회전에서 대원대 들어가잖아요. 그 사이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명대 그 큰 구조물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아닙니다. 바로 왼쪽. 그러니까 대원대와 결국 지금 여태까지 그것도 세명대 땅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으로써 대원대와 세명대 사이에 이를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거죠. 그 전문 들어가는데 보면 그 공터 있어요. 네. 지금 예술전당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생 캠퍼스나 문화광장은 애초 부산보다는 좀 좁아지게 된 건가요? 결국은 좀 좁아졌다는 얘기가 사실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3,000평 정도 가지고는 시민광장으로 지역화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번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실험들이 2,000평까지 했으니까요. 그보다 1,000평이 더 늘어나니까 저는 줬다가 아무것도 잔디만 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공간, 예술전당과 상생캠퍼스 사이사이에 숲을 만들어서 좀 시민들 나와서 이렇게 돗자리하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 여기는 광장으로 쓰면서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이렇게 더 작년보다 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다 광장인 자리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광장의 개념이 돼 구조 시설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광장으로서의 어떤 뭐 일종의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인 콘텐츠를 얘기 못하지만 시민탑이라든지 뭐 일종의 예를 들어서 광장으로 쓸 수 없는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하면서 이 광장의 공간을 그대로 100%다 쓰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작년 말씀하신 게 올해 영화제는 도심에서 개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문화광장 쪽으로 지금 구상 중이신가요? 맞습니다. 영화제 별도 할 거지만 영화제는 저번에 이사회 거쳤고요. 사업 계획도 했는데 영화제는 이제 콘텐츠는 지금 옛날에 영화제 개막식을 하던 청풍 호반에 완성을 하이스를 3번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이스를. 근데 한 번을 더 늘려서 4번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청풍 호반, 2번은 동명초등학교. 의린지 썸머라이즈 그대로 가면서요. 올해는 차 없는 거리 동명초등학교 주변의 모든 행사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제의 어떤 정체성을 음악 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건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축제의 기능, 대중적인 기능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 외지에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영화제로 갈 수 가게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 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폐막식은 여기서 합니다. 완성을 아예 2번도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막식 여기서 저는 하는 해라라는 입장이고 영화제 측에서는 특히 허진호 집행위원장이 저한테 이제 읍소를 하는 거죠. 왜? 영화제 개막식을 여기서 했을 때 우리나라 배우, 감독 이런 사람들 배우 인사가 50명 이상 오는데 잠자리 어떻게 하냐. 여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청풍 리조트로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 이게 좀 제가 갈등이 생긴 거죠. 괜히 영화제를 좀 훼손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요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막식은 청풍호반에서 일단 올해를 하고 그 대신 전야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시민들과 좀 함께하는 축제의 기능을 좀 보강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전야제, 완서머라이 2번, 폐막식을 동명초등학교 광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그러면은 기존에 구상하셨던 논의되었던 자동차 부품 산업, 그다음에 튜닝 산업 관련된 거는 그러면 이제 백지화된 건가요? 예, 그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될 수 있는 건 제가 미처 고민을 못했고요. 여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없어질 건 저랑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용도 부지하고 지금 예술전당도 부지하고는 그쪽으로 이상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부지 교환권도 거의 좀 확정돼 있고요. 교육부 승인도 나 있는 거의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서 저는 이거 바로 설계 현장 공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서 절차를 밟아서 열심히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 동명초에 상생 캠퍼스를 하면 그 세명대에서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상생 캠퍼스는 제천시에서 건립 지원해줘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세명대학교에서 처음에 할 때 세명대 관계자는 제천시에서 건물이나 모든 강의시설 이런 것들을 해주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그분은 저희 MOU가 다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비용 이런 걸 다 세명대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세명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세명대도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인구 소비는 어차피 저희 계속 아동 청년층이 줄잖아요. 근데 세명대에서도 이 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례가 되고요. 이거는 좋은 사례로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대학에 같이 가지 않고서는 세명대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럼 강의동이 모두 유명했느냐? 강의동 안 하면 강의동 나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
저는 기대를 거는 것은 동아리입니다. 저도 대학을 다녀봤지만 동아리 미친 사람들은 수업은 안 가도 동아리는 옵니다. 세명대 모든 동아리가 일로 들어옵니다. 동아리 방으로. 나는 도시 활성화에는 동아리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한대학교 저랑은 대한대학교에서도 왜 우리를 빼놓고 했느냐라고 좀 자꾸 같이 우리도 협력 방안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대학교도 이 상생 캠퍼스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사항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상생 캠퍼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도심으로 온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제천일보 송주현 기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행사해왔던 때마다 취재를 했는데요. 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중앙시장 쪽과 이 부지의 연계성 구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제천이 지금 거의 뭐 헬스형 관광지 대표 도시가 제천인데 이것을 이제 체력 관광으로 바꾸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 뭘 못하겠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는 제천 도심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천 도심을 완전히 제천시장 힘으로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하면서 도심이 전부 어디 가나 다 똑같죠. 도심이. 제천에 와서 느끼는 도심의 구조를 바꿀 겁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바꿀 거고요. 그 바뀌는 올해부터 저는 이제 일종의 그런 여러 가지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녹색들을 만드는데요. 올해. 작년에 6개 만드는 녹색들을 한 70개 정도의 녹색들을 만듭니다.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녹색들을 만드는데 그걸 활용해서 제천의 도심의 형태를 여러 가지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완벽한 어떤 그 마스터 플랜이 나오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리는 거지. 하여튼 지금 중앙시장과 동명초등학교의 연계도 충분히 제가 구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재래시장은 가장 중요한 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주차장이 8스텝은 나서 중앙시장에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 9천만 원 들여서 30대에서 80대로 늘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주차장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안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해는 그 옆에 아주 안 되는 거의 세락한 점포를 지금 삽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 주차장을 뭐 몇 대씩 계속 늘려서 재래시장, 주차장, 지하주차장 좀 확보할 거고요. 네토시장도 지금 그 뒤에 해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좀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현재 있는 중앙동 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 200대 분을 옆에 땅 저희들 다 구입했고요. 그 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450대 정도로 늘립니다. 주차량을. 더 층수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동료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지금 확충하는 그 중앙공사무소 앞에 주차장, 각 재래시장의 주차장까지 합쳐지면 제천의 도심 어떤 그 주차난에서는 굉장한 기여를 할 거다. 결국 주차난이 해소되면 도시 활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치원 연수원 그 용역 중이시잖아요. 예. 이게 결과는 언제쯤 예정인가요? 10달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발주가 됐어요. 네, 됐습니다. 10달 걸리고요. 10달.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런 입장이시죠? 저는 뭐 긍정적으로 완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천시의 체험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지금 그 영화제도 있지만 그 케이블카도 3월 하순에 오픈된다고 하는데 이 관광객들이 거기서 잠을 자거나 머무르지 않으면 이게 큰 어떤 그 이슈가 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시장단의 어떤 그런 뭐 대형 어떤 숙박시설을 위치하는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청소년 숙박 리조트는 지금 뭐 단양 대면 건너 한 810 정도 그거 원하지도 않고요. 한 250실에서 300실 정도면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러 군데 지금 대형 어떤 그런 뭐 대면 건설 이런 데서 지금 뭐 그래도 리조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요. 다만
개인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은 여러 군데로 지금 제의가 들어와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천만의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그 시내 제천 시내 요점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좀 정원이 이쁜 아주 독특한 일종의 뭐 중국 정원형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걸 주요 지점마다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0평짜리 펜션형으로 한 40실, 50실 정도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좀 이래 비즈니스 호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제천의 체험 관광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저는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어떤 러브호텔 개념으로 직접적인 호텔 개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민간이 만들어 하면 자기들 돈이 안 되는데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조례 성립이 될 거고요. 조례가 저희가 부지를 내놓습니다. 부지를 A 부지를 내라고 여기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이런 형식으로 질 사람을 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게스트하우스를 줘서 운영하다가 20년 또는 30년 제천시한테 기부 채널을 받는 방식의 게스트하우스를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장이 책임지고 신경 쓰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딱 좋은 게 몇 개 있는데 소문 날까봐 뒤로 이렇게 땅을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좋은 땅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한 200만 원에 사놓고 400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좀 깝깝한 거죠.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하기 너무 좋은 거죠. 뭐 사실은 이 동일초등학교 때 아까 우리 예수의 날 없을 때 사실은 저는 동일초등학교 안에 게스트하우스 생각했었습니다. 동일초등학교 저기 산세계버스 옆에다 게스트하우스 이쁘게 만들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땅에 시유지가 있는데 뭐 150평짜리 있고 이런 건 주변을 더 사서 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체류형 강연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요. 제천형의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풍 케이블카가 이달 말이면 뭐 준공이 돼서 지금 시동을 시작하고 있는가 본데 거기 관계자가 하는 말이 지금 제천은 숙박시설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부족하다. 호텔이 쉽게 말해서 없다. 그 다음에는 금성면에서 그 청풍면까지 들어가는 도로 그게 조금 좁다. 예. 이걸 그 관계자의 부사장이 그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담아 한번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아주 뭐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그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천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저는 아주 뭐 고민 없이 금성 청풍간 도로 4차선 확보자하는 거다. 단지 필요하다는데 이수환 국회의원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천 금성 청풍간 도로 4차선 확보장을 하는데 기존의 가맹도로 10년 걸려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청풍간 4차선 확보장을 지금 이사위원이 일단 꼭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그거까지 안 되고 집중적으로 빨리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지금 숙박시설은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제천형의 숙박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뭐 그건 아니고 혹시 그 충북선 또 고속가서 그 제천시 입장은 이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뭐 공식적으로 하는 입장을 밝혀주시죠. 동양역 요리냐 제천역 요리냐 뭐 논란이 되는데 그분에서 뭐 제천시나 입장의 그 입장은 어떤 거예요? 뭐 이건 뭐 보고 아니 저는 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제가 이제 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뭐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내 혼자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역 갈등을 해소를 많이 했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듭니다. 지역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은 좀 제천시가 좀 하나가 돼서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예타 문제, 동량역에 오냐 제천역으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그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정치 논리가 좀 우세한 경향이 있고 좀 당 지지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래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하여튼 갈등의 해결을 왜 했냐면 저는 제천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지역 갈등이 없게 만들고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어디로 하는 게 다수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시민이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